안녕하십니까, 뜬금아빠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러나 여름은 좀 더워야 맛이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30여 년 전 전 세계를 강타한 이런 공룡들이 출연한 쥬라기 공원의 원작, 바로 소설 쥬라기 공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책 굉장히 반가워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책은 1990년도에 미국에서 발간되었고 그 인기에 힘입어 91년도에 국내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92년 말에 이 책을 읽었죠. 그리고 읽자마자 그 다음 해 여름 93년 여름에 영화 쥬라기 공원이 탄생하면서 전 세계적인 흥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기준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냈습니다. 2000년 이전의 영화 흥행 랭킹 1위가 안타깝게도 쥬라기 공원은 아니고 타이타닉이죠. 타이타닉은 아직까지도 역대 박스 오피스 3위에 빛나는 엄청난 흥행 수익을 냈지만은 그건 97년도 얘기고 93년도 이전까지 나온 최고의 흥행을 낸 작품은 바로 이 쥬라기 공원이죠. 그래서 이 흥행에 힘입어서 1편, 2편, 3편이 나오고 지금도 쥬라기 월드라고 해서 1편, 2편은 나왔고 쥬라기 월드 3가 지금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온다고 지금 예고돼 있죠. 그 엄청난 6편의 시리즈물을 만들게 한 원작 소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공룡 붐을 일으킨 그런 책입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흥행이라 감이 안 오시죠? 93년도에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한 2, 3천억 정도 됐는데 당시 삼성전자 순이익이 1조 8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한 편 찍어가지고 웬만한 제조회사보다도 많은 이익을 낸 거죠. 예. 삼성전자가 그 정도니까 우리나라 뭐 웬만한 기업보다 많은 이익을 낸 겁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영화사들도 뭐 제작비를 엄청나게 투자한 그런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죠. 그 부흥을 일으킨 바로 그 영화들의 원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더 큽니다. 당시 90년대면은 물리학과, 유전공학, 뭐 생물학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관심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뭐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가는 이런 시대지만은 이 9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뭐 서울대 물리학과가 탑이었던 이런 시대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도 뭐 저희 시대는 의대가 뭐 최고의 시대였지만은 저보다 조금 몇 년 더 앞에 형들은 물리학과, 유전공학과 이런 쪽으로 굉장히 또 공부 잘하는 분들 수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쯤에 나온 책이라는 거죠. 이 책 마이클 크리튼이라는 작가는 41년생인가 2년생에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키가 2m 6입니다. 굉장히 큰 거구인데 그 키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버드 칼리지를 나오고 하버드 의대를 나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뭐 영화를 한 4편 정도 찍으시고 감독도 하시고 그리고 당시 이 책을 지을 쯤에는 MIT 공대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있던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뭐 굉장히 수재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 책을 지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영화 얘기는 그만하고 책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은인 마이클 크리튼이 89년도에 코스타리카의 인젠사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잡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인젠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은
유전공학과 등이 여러 명의 연구진 20여 명이 참여한 연구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생존자는 몇 명밖에, 한두 명밖에 남지 않았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이 소설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지금 읽어도 충분한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첫째, 첨단과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당연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당대의 수학자, 당대의 고고학자, 당대의 유전공학자, 그리고 최고의 연구진, 이런 사람들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론과 물리학적 개념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유전공학, 수학, 물리학, 여러 가지 이론들이 여기에 나오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데이터와 그래프를 이용해서 쉽게 설명해 있다는 거죠. 지금 보셔도 아무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과학적인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흥미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책을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 과학적으로 유추해야 되는 이 공룡이 탄생한 이 과정들이 굉장히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지금 현대 30년이 지난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이 공룡을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왠지 될 것 같았어. 왜? 정말 뭐 이 천재 작가가 정말 머리가 좋다 보니까 뭔가 이론들을 막 집어넣어서 얘기하는데 진짜 얼마 뒤에는 진짜 공룡이 나올 것 같은 이러한 착각을 만들 정도로 이론적으로 굉장히 그럴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영화 속에서도 다뤄졌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나무 수액이 굳어서 만들어진 이 호박이라는 보석을 전 세계에서 다 수집합니다. 그러면 그 호박 속에서 몇 개의 그 모기나든지 곤충이 발견됩니다. 이 수액에 묻혀서 같이 굳어진 그런 보석이 된 케이스니까 그 속에 있는 곤충들이 아마 호박 자체도 오래됐기 때문에 공룡의 피를 빨아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호박 속의 곤충의 DNA 속에서 옛날 공룡의 DNA를 추출하게 된 다음에 그 DNA를 이용해서 현재의 조류나 양서류의 DNA와 결합시켜 가지고 실험실에서 이 공룡을 복원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죠. 물론 이 이론은 굉장히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호박을 다 수집해서 거기서 곤충이 들어가 있는 호박 자체를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 그 곤충이 과연 공룡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그것도 굉장히 희박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호박을 수입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근데 또 그렇지가 않아. 이 책에 나오는 이 소설의 이 존 해머드라는 등장인물은 세계 최고의 갑부죠. 그래서 이분이 이 소설 속에서는 쥐라기 공원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 돈이 많으니까 뭐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아주 치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이 공부 많이 한 똑똑한 분이 이 책의 저자이기 때문에 뭐 반박할 그런 틈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 책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극적이다. 정말 잘 만든 시나리오 같은 그러한 긴박함과 화면 전환, 장면 전환이 빠르다는 거죠. 정말 영화를 보는 그런 듯한 사건 전개. 소설가이지만은 이 마이클 크리튼이라는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화 감독 출신이죠. 영화 감독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책을 지으면서도 이게 곧 영화로 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처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책 자체도 굉장히 화면 전환이 빠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다는 거. 이론적으로만 썼다면 재미가 없겠죠. 그러나 굉장히 극적이고 처음에 나오는 전개 자체는 무슨 뭐 추리 소설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극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많이 집어넣었다. 예. 그래서 존 해머드가 쥬라기 공원에 설립하고 나서 실제 공룡들을 복원하고 개장을 하기 전에 많은 과학자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뭐 자랑도 하고 싶고 뭐 거의 완벽하겠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조언을 듣고 싶었겠죠. 그래서 불렀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론상 실험실에서 만든 이 모든 공룡들은 전부 암컷이기 때문에 자체 번식을 할 수 없는데 여기저기서 공룡의 둥지가 발견되고 때마침 여기에 자체 내들이라는 내부 지금으로 따지면 산업 스파이죠. 산업 스파이가 자기들의 이 표본을 또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 해머드의 그 손자들이 공원을 방문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전기가 딱 끊겨버리네. 모든 공룡들을 통제하는 이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굉장히 극적이고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화면들이 이 소설 속에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필버그 감독이 이 판권을 산 겁니다. 이 책을 옮기신 분이 정영목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91년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소설의 영화 판권을 샀다는 우연 같은 사실 또한 독자들에게 재미에 관한 한 보증수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미 91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책을 판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영화로 만들었죠. 그만큼 이 천재 감독의 눈에서도 이 책을 보면서도 영화의 한 편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과연 정말 공룡이 나오는 영화를 시사판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했는데 헐리우드 영화는 좀 다르더군요. 한국 영화 그 당시 91년, 12년도에는 정말 그 신영렬 감독이 만든 뭐 공룡 쭈쭈 이런 거 나온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헐리우드는 달랐습니다. 정말 영화 실사에 공룡을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세계적인 작품이 되었고 흥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마지막 이유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현대 과학에 대한 경종입니다. 이 책에 대한 메시지는 확고하죠. 통제되지 않은 과학과 상업이 만났을 때 부작용이 양상된다는 걸 단적으로 이 한 편의 소설에 담아내고 있죠. 90년대, 80년대 말 이때는 정말 유전공학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 다닐 적이었는데 뭐 정말 뿌리는 감자, 열매는 토마토가 나오는 이런 거 유전공학적으로 뭐 만들어 된다고 그때 뭐 나오고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면서 유전공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는데 이 책의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정말 통제되지 않은 인간이 어디까지 실험을 할까? 과연 이게 식물의 유전공학이 식물에만 멈췄을까? 아니면 동물? 그 다음엔 또 인간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경종이었죠. 경고였습니다. 물론 뭐 10년, 20년 뒤에 황우석 박사의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줄기세포가 뭐 이 윤리적으로 그 당시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현대 과학에 대한
경종을 이 책에서는 확실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이 단순히 흥행적으로도 많이 했지만은 메시지도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 책 소설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죠.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은 이 책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었지만 저는 이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봤는데 조금 실망한 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왜? 책이 더 재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그걸 아실 겁니다.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는 방대한 양의 과학적 재미가 이 책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는 쥬라기 월드 시리즈의 원작 소설을 읽어보셔야만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